자, 교재 69쪽입니다. 중개계약편이죠. 65페이지. 이제부터 계약이라는 말에 연결이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개계약을 그림으로 많이 설명했습니다. 다시 체크하시기를.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겠죠. 사는 사람 을이 있고, 자, 계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중개계약을 한다는데 무슨 계약을 하죠?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의뢰인과 계공사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겠죠. 우리 아파트를 잘 팔아주세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을 보시면서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이죠. 이 중개계약을 강조하려고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줬고, 거래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랍니다. 다른 말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5억에 팔겠다 하니까 사겠다. 그러니까 계약이 됐겠지, 그죠? 적어라. 그러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거래계약인데,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시거나 1년 이상 공부하신 여러분 친구가 있다면, 자,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가 뭔데 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50%는 그놈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다는 아니겠지, 공부하셨으니까, 그죠? 50%가 그놈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 남학생이 그랬다면 여학생한테 물었으면 대답이 뭐였을까요? 여학생은 그게 그거다 이러고 있다 그럴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면 오늘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잘 되었나, 계약이 깨졌나, 계약이 어떻게 되었나라고 할 때 계약을 중개계약인지 거래계약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구분 안 해도 돼. 일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수험생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내용이 전부 엉망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모의고사 한번 맞았으면 그 다음 모의고사는 또 틀립니다. 자기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중개계약서 법정 양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하지 않습니다. 거래계약서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톱에 적어도 좋다 이까지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중개계약, 거래계약이 구분이 안 되니까 언제는 보관하라 그랬다가 안 한다다가 양식이 있다더라 없다더라 혼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하나는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림을 보면서 대답합니다. 중개계약이 무엇이죠?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우리말로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거래계약이에요. 확실하게 두 개가 다른 거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일단은 둘 다 중요하겠지. 근데 사실은 거래계약이 좀 더 중요합니다. 왜? 중개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지요? 거래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계약이 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 중개계약에는 계공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계약 하는 개념을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법조문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공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밑줄 껐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 옆에다가 하여야 한다.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하여야 한다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밖에 나가보면 중개계약이, 그죠? 여러분이 매수자가 한번 돼 보십시오. 계공사에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또는 우리 아파트 팔아주세요 라고 할 때 중개계약을 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전부 말로 하잖아. 99%죠. 아파트 잘 팔아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잘 팔기 위해서 계약서 씁시다 내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사항이라는 걸 보셔야 된다고. 이걸 법에서 하여야 한다 이랬다가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까지 체크하셨고, 그러면 만약에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쓸데없는 거 걸어놓고 틀린 걸 찾아라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작성하게 되거든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억,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는 반드시 적어라. 물, 동그라미. 거래 예정 가격, 가, 동그라미 합니다. 예정 가격이 이루어지면 보수도 적어라. 수, 동그라미. 리얼. 그 밖에 경우사와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준까지 동그라미 해서 자,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작성하게 되거든 물, 가, 수, 준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 네 가지 익히 시작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취득에 따른 조세, 공법사항 등등등등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먼저 걷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뭐다? 물, 가, 수, 준을 기재하는데 물이 뭐죠?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자, 이거는 시험 때까지 천천히 따라가도 돼요, 지금. 가는 예정 가격. 예를 들어서 5억에 팔아주세요 하는 건 예정 가격이죠. 예정 가격이 일어나면 보수를 적을 수 있잖아. 그죠? 수수료는 얼마로 하자. 딱 적어야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보수. 그리고 주는 준수사항. 뭐 다음 달까지 사주세요.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구해주세요. 준수사항이 있다면 준수사항까지 기재합니다. 자, 중개계약서는 뭐를 기재해야 된다? 물, 가, 수, 준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중개계약의 개념을 딱 잡았다면 이 서론을 까는 이유가 지금부터 출발하는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하니까 서론을 딱 깔고 출발했는데 여러분 제일 밑에 하단 전속 중개계약 왕별 딱 그려 놓으셔야 돼요. 이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또 출제된 문제 21, 22, 23 쫙 들어오는 거 보고 계시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 중개계약의 서론을 깔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중개계약이 무슨 뜻이죠? 방금 했잖아요. 그죠?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근데 글자가 두 개 더 붙었죠.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하다. 무슨 뜻입니까? 교재 제일 하단 65페이지.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개공사를 정하여 이렇게 갑니다. 특정한의 동그라미. 그 개공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 계약을 밑줄 걸까요?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특정한 이 말이 나오면 전속 중개 계약이에요. 자, 그럼 이 말도 그림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데 의뢰인 중에 대표적으로 매도인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특정한 개공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전속 중개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그림을 딱 이해하셨다면 A 개공사 유리하다 불리하다. 여러분 개공사 A라면 여러분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아 유리하잖아 그죠? 나한테만 팔아달라고 의뢰가 돌았으니까 내가 수수료 받을 확률이 아주 많겠죠. 그럼 개공사 A는 대충 일할까요? 책임성 있게 일할까요? 책임 있는 영업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책임 있는 영업이 진행되고 개공사가 유리하기는 한데 단점이 하나 있죠. 무슨 단점? 딱 한 사람한테만 팔아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이면 안 팔리는 수가 생기겠죠. 개공사 A가 그래 나 필리핀에 골프 치고 와서 팔아줄게. 그러면 골프 칠 동안에 저 아파트 못 판다는 말이 되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단점이 보이니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공사 A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제 이 의무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는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딱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인데 자, 개공사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일단 첫째 유예기간부터 체크합니다. 66페이지 제일 상단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얼마로 한다? 3개월로 한다. 3개월에 동그라미 해놓고 자 이제 3번 개공사의 의무가 시험에 들어온다 그랬죠. 1.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인 밑줄 긋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줄 끊고 반드시 작성하고 이것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해야 될 의무를 부과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좀 전에 했던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할 수 있다잖아. 그죠?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지금 하고 있는 전속중개에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보관은 몇 년 한다? 3년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한테만 의뢰를 했으니까 물 2번 별표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며칠 내로 7일 시험에 잘 나와요. 7일 동그라미
번호답니다. 1. 부동산 거래 정보망 1번 달고 또는 2번 일간신문에 당해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의무편에서는 정보 공개의 의무가 제일 중요한데, 자, 이게 여러분 아파트라고 치고 딱 한 사람한테만 의뢰했으니까 개공사가 저 물건을 빨리 정보를 올려야 살 사람이 나타날 거잖아. 그죠? 20층 중에 12층에 있는 아파트로서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중앙집중식이면서 그다음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아파트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정보를 올려야만 살 사람이 나타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한데 며칠 만에 공개하라고요? 7일 내로. 어디 가서 공개하라고요? 1. 거래정보망, 곧 이어집니다. 거래정보망. 2.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공개를 했다면 바로 밑에 3번하고 조심해야 되죠.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놓고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하는데, 자,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의뢰인한테 알릴 때는 지체 없이 해줄 수 있죠. 그죠? 이 지체 없이와 위에 있는 7일을 반대로 돌린다고요. 그러면 정보가 중요하니까 지체 없이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여러분이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이 용인에 있는 과수원을 팔아달라고 왔다. 그럼 최소한 개공사가 그 땅을 한번 보러 갈 시간은 있어야지 정보를 공개하잖아. 그죠? 그래서 정보는 지체 없이 공개한다. 이래 들어가면 틀린다고. 며칠 만에 공개한다? 7일 내로 공개하면 통지는 지체 없이 통지해 줄 수 있겠죠.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밑줄 꺼야 되죠.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를 문서로서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이 물건을 어떻게 거래하려고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업무 처리를 통지해 준다고요. 얼마만 해요? 2주일에 1회 이상 광고를 어떻게 해서 어떤 손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들을 2주일에 1회 문서로서 통지합니다. 거기 문서에 동그라미 놓고 이전에 전화로 통지하였다도 출제했어요. OX. X. 전화로 하는 거는 구두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시험에서 팩스로 통지하였다도 나왔어. OX. 팩스는 그래도 문서로 볼 수는 있잖아. 그죠? 거기 팩스가 없던데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하는 거예요. 업무 처리를 통지해 주는데, 자, 드디어 4번. 그러면 공개할 정보가 뭡니까? 이래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죠. 근데 이게 안 빠지고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아도 제일 앞에 중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중 하면 중개대상물만 찾으면 뒤에 말은 저절로 시험에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이 권리관계로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인데 또 중요한 것 줄 것입니다.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또 별것도 아닌데 잘 나와요. 여러분 지금 손님을 찾고 있으니까 인적 사항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죠. 상식이잖아. 그죠? 개공사가 쓸데없이 그죠? 잘 팔릴까봐 돌싱의 매도인이 돌싱임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3번 공법상 제한 사항 공 동그라미. 4. 수도, 전기, 가스 등 수 동그라미. 5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도 동그라미 합니다. 6번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환경 조건이 뭐다? 일소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인간들이 환경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건 암기를 하는데 옆에다가 매연 한번 적어봐요. 매연은 환경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매연 탁 들어오면 환경같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암기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일소진. 7번 입지 조건의 도로와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도 동그라미.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예. 공시지가 공. 거기도 하나 붙었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정보가 나타났고, 이게 아무리 많아도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표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암기표 5번 보시면서, 암기표는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암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데 5번 뭐라고 돼 있죠? 중, 도, 수, 도, 소, 공에 예, 공을 공개한다. 지금 이 시간에 암기하시고, 이 내용을 지금 교재에 있는 것에 동그라미는 다 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중도, 수도, 소공의 예, 공이 정보를 공개하는데 중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만 찾아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소재지, 지목, 면적은 저절로 올라옵니다. 도가 뭐죠? 도배만 기억합니다. 도배 딱 찾아내면 벽면의 상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 하니까 뭐가 보이죠? 수도 탁 찍어야 돼. 수도를 찍으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저절로 올라옵니다. 도가 뭐지요? 도로.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입지 조건입니다. 소가 뭐죠? 소유권만 찾아라 그랬잖아. 그죠? 소유권만 찾으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 관계는 올라오는데 이 아파트는 농협에 대출이 5천만 원 돼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살 사람이 참고가 되겠죠. 여기에 붙었죠.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왔다고요. 상식적으로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겠죠. 돌싱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이 뭐지요? 공법이 보여야 돼. 공법상, 제한상. 얘가 거래 예정 가격. 공이 공시지가인데, 자, 공시지가도 임대차일 때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거기 암기표에 세모가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험에서 공개할 정보는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합니다. 이제 계속 수십 번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암기가 될 건데 여기서 까칠하게 물을 것.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세모로 들어가면 틀려요. 절대로 공개하면 안 돼. 그 다음 임대차일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가 맞지. 공개하지 아니한다면 틀린다고. 근데 이 작은 차이가 들어올 때 이제 가장 까칠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암기 표현 이걸 그림으로 그려놨다고, 눈으로. 그죠? 거기 여러분들 보기에는 예사로 보는 것 같아도 임대차는 세모니까 공시지가는 임대차일 때 해줘도 돼. 뭐 어차피 뭐 안 해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세모를 했는데 이 세모 그 그린다고 제가 2시간 컴퓨터 찾았어요. 여러분 특수기업 이거 세모 한번 찾아봐야 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아니 이 네모는 찾기 쉬워요. 또 색칠하는 거 까만 것도 찾기 쉬운데 삼각형은 없어요. 거기 보시면 그 삼각형 넣으려고 2시간 헤맸다니까 그죠? 제 성의를 봐서라도 기억해놔야 돼. 임대차는 뭐라고요? 삼각형이에요. 하지 않을 수 있다.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돼요. 그 인적사항 X는 찾기 쉬웠어요. 영어에 대문자 X 해가 붙이니까 그건 쉬웠는데 여기 삼각형이 그리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못 찾고 그죠? 삼각형도 자세히 보면요. 요런 특수기호예요, 이거. 특수기인데 복사해놓으니까 삼각형인지 보이죠, 그게, 그죠? 2시간 찾아서 올려놨는 겁니다, 그거. 이 성의를 봐서라도 임대차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인적사항은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수문자 잘 찾는 거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시든지 2시간 헤매가지고 붙여놨는 게 그 세모입니다. 성의를 봐서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정보 익히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와서 66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66페이지 하단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첫째 줄에 중개보수에 해당되는 위약금 찾았나요? 위약금의 동그라미. 이거 이해되나요? 지금 한 사람한테만 팔아달라고 전속으로 의뢰하고 개공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정보도 공개하고 계약서도 작성하면서 그죠? 그런데 의뢰인이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딱 합니다. 그러면 개공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고 하겠다고 계약서를 적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약속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용의 의무가 있는데 자, 위약금, 약속을 어떻게 위반합니까? 제일 밑에 박스.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사와 의뢰합니다. 다른의 동그라미. 내려가면 니은. 유효기간 내에 개공사의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사를 배제하고 배제의 동그라미. 자, 이해되죠?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면 약속 위반이다. 위약금. 배제하면. 자, 배제는 이렇게 설명할까요? 개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손님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물건이 5억에 팔아달라는 건데 의뢰인이 5억짜리인데 한 500만 원 깎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갑이 못 깎아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손님은 갔겠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겠다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요 A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죠? 수수료 아끼려고 500만 원은 너무 세고 야, 내 300만 원 깎아줄게. 우리끼리 계약하면 수수료 안 줘도 되잖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들끼리 거래를 한다면 개공사가 함부로 손님을 못 보여주는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합리적인 게임이에요. 자, 다른 개공사하고 거래하거나 배제하고 거래하면 위약금인데 그럼 약속 위반의 위약금을 얼마를 지급할까요? 그거 했잖아 지금. 다음에 해당하는 의뢰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그래서 계약했을 때 지급해야 될 보수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넘기시면 비용의 의무가 나타납니다.
자, 비용의 의무 하여 소요비용 상단 다음의 경우에 의뢰인은 또 이것도 시험에 들어오죠. 중개보수의 50%가 아니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까지 줄다 끊었습니다.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때 언제 비용입니까? 박서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스스로의 동그라미 딱 찍으시고 자, 비용은 언제 지급한다고요? 스스로 발견했을 때래요. 스스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목합니다. 갑이 개공사에게 전속으로 의뢰했는데 갑의 동생, 우리말로 갑다시라고 합시다. 동생이 형님 아파트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지. 또는 친구가 내 친구 아파트 내가 살게. 그러면 개공사가 했는 역할은 없잖아. 그죠? 그럼 스스로 발견했을 때 계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은 지불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비용을 얼마를 지불한다고요? 보수의 50%라고 시험에 들어와요. X예요. 50%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비예요. 자, 이것도 계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들어왔으니까 계산 문제 지금부터 해봅니다. 법정 보수가 200만 원이다. 스스로 발견했을 때 사용한 경비는 120만 원을 썼다. 얼마 청구할 수 있습니까? 법정 보수가 얼마라고요? 200만 원이다. 그동안에 경비는 120만 원이 들었는데 스스로 발견했을 때 얼마를 청구합니까? 답은 100만 원. 50%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해야 되죠. 자, 법정 수수료가 2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그동안에 사용한 경비는 70만 원이 소요되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은 70이지 100을 지급한 거 아니죠. 그래서 50%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비. 계산 문제 2개 의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시험에서 계속 5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내려가면 위반 시의 제재. 자, 보시면 첫째 줄에 임의적 취소 동그라미. 임의적 취소라는 것은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 정보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예요. 바로 밑에 나머지는 전부 다 업무 정지. 그렇게 가볍게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넘어가면 68쪽 개공사의 의무편으로 접어듭니다. 이 개공사의 의무편은 오늘 새 자료가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8페이지 개공사의 의무편 들어왔고 이제 전속중개까지 공부하면 의무의 제목에 동그라미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 단원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글자가 무슨 뜻이죠? 법.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학개론만 빼고는 법을 공부하고 계시잖아. 그죠? 민법, 상법 공법할 때 법을 공부하는데 법이 무슨 뜻이냐고요? 법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뭐 지켜야 되는 거다, 사회적 약속이다, 이런 많은 말들이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데 지금 우리 제목에 뭐죠? 의무편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법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동그라미 놓고 자, 이제 중요한 단원이 출발하는데 첫 번째는 가볍게 갑니다. 1번 기본 윤리의 의무가 있다 하여 교재 제일 하단 68페이지 개공사 및 소공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뭐 일거는 드렸지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매도인 편만 들거나 매수인 편만 들면 안 돼.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품위 유지하고 신의 성실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뭐 단어는 아주 가볍게 출발했는데 자, 시험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신의 성실 공정의 의무는 누구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누가 요구합니까? 개공사 및 소공사 두 사람 잘 잡으셔야 돼요. 그 정도로 가볍게 돌았었습니다. 넘어가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거기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선, 동그라미, 관, 동그라미, 주의 의무, 동그라미. 그래서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가 제시하는 거고 하단에 관련 판례가 있는데 절대로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판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체크했던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에서 부과하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위에서 두 제줄에 판례에서 부과하는 의무 찾았습니까? 거기 판례만 동그라미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선관주의 의무는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밑에 있는 거 볼 필요는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가볍게 갔죠. 이제 드디어 기본 윤리로서 3번 비밀 누설의 금지가 있는데 비교적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는 하지만 사실은 상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공사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여러분 모든 업종에는 비밀 준수 의무가 있죠.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지켜줘야 되죠. 저 환자는 코만 빼고 다 고쳤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고쳤기나 말았기나. 선생님도 학생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동의하시겠죠? 경찰관이나 군인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는데 시험에 예전에 가볍게 물을 때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X죠. 업무를 떠난 후에도 비밀은 준수합니다. 그래서 개공사도 중개업을 하다 보면 매도인, 매수인의 비밀을 알게 되면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이거를 비밀을 안 지켜도 됩니까? 이렇게 문제 낼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비밀을 위반하면 4번 줄 거야 되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비교적 비밀 준수 위반은 제재가 세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더 중요한 말이 바로 밑에 5번 별표예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 무슨 뜻입니까? 옆에 이 의무에 위반한 처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하겠다. 그를 뭐라 부른다고요? 반의사 불벌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했죠. 다음 내용 중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뭐죠? 비밀 준수 위반. 해당되는 형벌은 1년에 1,000. 그렇게 딱 찍으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됐죠. 자, 여기까지는 가볍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의무편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100% 출제되는 단원이 또 갑니다. 자, 지금 제목이 중개대상 물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아파트를 뭐 10억에 사겠다 팔겠다 이렇게 계약이 딱 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뭐 하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주고받겠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중도금 또 한 달 뒤에 잔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계약이 딱 체결되면요. 두 사람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매도 매수인이 분쟁이 생긴다고. 왜요? 왜?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좋다고 샀는데 가보니까 다 썩었더라. 바퀴벌레 안 나온다던데 2,000마리 나오더라. 이래 봐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바퀴벌레 2마리만 나와도 지금 까무러칠 판인데 2,000마리 나와봐요. 그 발이라도 뒤지는지. 그래서 내가 물건을 쏘가서 샀다, 썩은 걸 샀다 등등등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법은 이 물건을 잘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물건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잘 해야 매수자가 사겠다. 그래야 계약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이 중요한 단원에서 여러분 감각을 살리려고 항상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사장님이라면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물건을 잘 설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물건을 잘 설명할까요? 하고 물으니까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어떻게 잘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법에서는 1번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잘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자,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의뢰를 받았을 때 한번 봅시다. 69페이지 제일 하단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의뢰 들어왔죠? 의뢰 동그라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이 취득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해요. 네모 안에 넣어놓으세요. 네모. 전부 동그라미 하세요 하다가 네모 하는 거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면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부 등 줄 것입니다. 설명의 근거 자료를 줄 거 놓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에도 동그라미. 자, 지금 가볍게 읽어드렸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문을 시험에 내면요 50% 틀립니다. 50%. 이렇게 가벼운 내용이. 자, 의뢰를 받았을 때는 누구한테 설명하라고요?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여기 갑을 중에 취득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래, 의뢰에게 설명해라 이 말이잖아, 그죠? 의뢰에게 어떻게 설명한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때 자료라는 것은 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성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리가 없죠. 불성실하게 설명해라 이런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했는 게 취득, 제시, 설명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거를 문제 내면 50%가 틀린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틀리는 방법.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잖아요. 양 당사자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시험지에 흘러가면요 여러분 양 당사자들한테 성실하게 설명하는 게 왜 틀렸을까 이 생각 난다고, 그죠? X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가서 물건 설명해 보렵니까? 갑한테 가서 야,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에 있으며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하고 설명만 하면 갑이 듣다가 어디 아프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갑이 더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취득하고자 한다 설명한다는 걸 그걸 놓친다고. 근데 시험 지문에서 양 당사자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한다 이렇게 흘러가면 맞게 보인다니까요. 특히 성실 이런 말 막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예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제시, 설명 딱딱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그 교재 밑에 작은 글씨가 있지만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시험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요 원래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건 전부 업무 정지예요. 여러분 6개월의 업무 정지가 센 놈일까요? 500만 원 과태료가 셀까요? 아, 업무 정지가 세지. 돈이 500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6개월 영업 정지 받아버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손해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센 거를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개공사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거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진다고, 그죠?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설명 안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의식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6개월의 정지해서 500만 원으로 깎아줬기 때문에 특히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니까 매수자가 잘 들어보고는 물건이 괜찮네. 가격에 비해서 우리말로 가성비 좋구나. 그죠? 그러면 내가 사겠어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을 중개가 완성된다 그래요. 자, 중개가 완성되면 이번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부터 잡아내야 된다고. 이거를 반대로 돌린다고, 반대로. 그죠? 그래서 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개공사는 나는 이 물건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양 당사자에게 이렇게 해야 돼. 자, 보고 도로입니다. 거기 70페이지 하단에 2번에 1번 봅니다. 자, 70페이지 하단에 2번에 1번 첫째 줄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봐요. 중개가 지금 완성됐다 그랬잖아, 그죠? 중개 완성의 동그라미.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글자가 떨어져서 아까운데 서면 동그라미 해요. 동그라미 한다는 말은 빠지면 틀린다는 뜻이에요. 서 이쪽에 붙어 있고 면 이쪽에 있으니까 서 동그라미 면 동그라미 공부 못하는 학생 면 앞에다가 서면 딱 붙여놓고 동그라미 딱 하셔야 돼요. 하나로 딱 눈에 보이도록. 서 동그라미 면 동그라미 하신 분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면 앞에다가 서자 붙여놓고 동그라미 딱 찍으셔야 돼. 서면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죠? 서면 작성하여 작성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3년 동안 3년 동그라미 합니다.
원본이나 사본 전자무소를 보존해야 한다. 아이, 또 보존도 떨어졌네. 보존도 붙여요. 보존 붙여놓고 동그라미 합니다. 이 지금 동그라미를 왜 했는가 하면 그게 끈끈이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옆에다 적어요. 위반 시 6월의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그 지금 글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딱딱딱딱 따라와야 돼요. 위반하면 6개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자, 지금 짚어드렸으니까 여러분 불러주세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양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면으로 뭐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개공사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동그라미를 땅딱딱 하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하면 6개월 업무 정지예요. 서명 날인 안 하면, 교부 보존 안 하면 전부 6개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는 500 가티료 또 뭐는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확인 설명서는 전부 업무 정지예요. 원래. 그죠? 근데 요것만 너무 세기 때문에 깎아준 거예요. 500만 원짜리. 그리고 깎아줬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죠? 자, 서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는데 지금부터 번역합니다. 서면이라 했는데 서면이 뭘까요? 많이 공부하셨고 보셨습니다. 확인 설명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모두 몇 종류? 1. 무슨 종류? 주구용. 2번은요. 비주구용. 3번은요. 토지. 4번은 준부동산. 4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 설명서를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누가 작성할까요? 지금 좀 보셨잖아요. 개공사는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사장님이 내가 물건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양 당사자들한테 작성해서 주는 거예요. 개공사가 서명 날인하고 서명 날인도 개공사가 서명 날인 하겠죠. 교부하래요.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별도의 말이 없어도 몇 통 작성하고 3통 작성하고 보존하랍니다. 몇 년간?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고 이거 위반하면 6개월의 업무 정지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요. 법이 도입이 됩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는 있다. 자, 수행한 곳에서 작성할 수 있는데 수행한 곳에서 작성을 하면 서명 날인도 누가 한다?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자,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했더라도 교부나 보존은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해야 된다. 지금 이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얼마나 이렇게 그 교재 한 장 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지금 이렇게 필기로서 깔끔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필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그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적어놓은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막 해. 그래서 필기를 이렇게 해놓고는 꼭 확인 학습을 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확인 학습. A가 개공사입니다. 여러분, 개공사가 누구죠? 등록한 자, 우리말로 사장님이죠. 개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할까요?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작성할까요? 그렇게 틀리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틀리게 물어도 여러분들은 이 표를 잘 봐요. 지금 일을 누가 했다 그랬죠? 개공사가 했다. 그럼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할까요? 이렇게 틀리게 물어도 답은 개공사만 작성하는 거예요. 업무를 수행한 사람 자기가 했을 때 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틀리게 물어도 따라오지 말고 정확하게 봐요. 자, 개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확인 설명서 누가 작성할까요? 개공사만. 자, 그럼 개공사 작성했으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개공사만. 교부 보존은 누가 할까요? 개공사가 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예요. 자, 다시 이번에는 소공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도 배우셨지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 있죠? 소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할까요?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다시 일을 누가 했다 그랬죠? 소공사가 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하지요? 이렇게 물으면 개공사가 작성합니다. 이 의무는 사장님의 의무지 직원들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공사가 작성하되 소공사가 작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소공사 작성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누가 하면 되니까? 개공사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소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소공사가 작성하여야 한다면 틀린다니까.
원래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사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자칫자 질문합니다. 소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확인설명서를 누가 작성할까요? 하면 개공사가 작성하되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도 할 수는 있다. 하야 한다가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소공사가 이제 내가 그럼 작성할게. 작성을 했어요. 했다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개공사와 소공사. 요때 와가 들어간다고. 소공사는 반드시 작성해야 돼. 그죠? 서명 날인하고. 자, 작성하고 개공사와 소공사가 서명 날인 했어요. 그러면 교부나 보조는 누가 하죠? 개공사가 해야 돼. 직원한테 네가 보관하고 교부해라. 지금 이런 의무는 없다니까 지금 그죠? 그럼 개공사가 교부 보존합니다. 하나 더 물어야 되죠. 자, 세 번째. 이 A가 중개보조원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없이 일하는 직원이 있죠?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만약에 계약이 성립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계약서를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할까요? 답은 개공사만. 그죠? 서명 날인은 누가 하죠? 개공사만. 교부나 보존도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보조원은 뭐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옆에다가 빤히 쳐다본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 그래서 빤히 쳐다본다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다? 작성 서명의 의무가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니까 여기 중개보조원 뭐 하면 되지 하니까 커피 한 잔 태운다 이러더라고. 그래, 커피 한 잔 태워도 되고, 그죠? 그래서 빤히 쳐다본다라는 이 개념을 느껴보시라고 지금. 그래서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을 지금 정리한 거예요. 자, 확인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면 그러면 드디어 뭐를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방법은 알았으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이렇게 돌았고, 자, 교재 70페이지 제일 상단 확인 설명사항 또 쫙 들어오죠. 어디서 많이 보던 겁니다. 1번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설명해라.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중 동그라미 합니다. 자, 권리관계 앞에다가 소유권 적어놓습니다. 우리 법조문에는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 하나 적어놓고 3번 토지이용계획 등 공법상 제한 사항 공 동그라미 합니다. 4번 수도 전기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수 동그라미. 벽면과 바닥면 도배의 상태 도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첫 법조문에 바닥면이 들어왔어요. 그 바닥면은 줄만 하나 꺼요. 바닥면 하나 가지고 일부러 문제 낼 건 아니고 원래 벽면과 도배의 상태인데 원래는 바닥면도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고, 참고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 바닥면은 어때요? 양호하다 그죠? 확인 설명서에 바닥면 양호함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된다고. 바닥면이 들어왔고, 자, 1조 소음 진동은 줄 쫙 긋고 아까 뭐라 그랬죠? 암기해야 돼. 환경 조건은 일소진 암기합니다. 7번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도 동그라미. 거래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합니다.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자, 취득인데 이거를 양도라고 시험에 그래 잘 내요. 옆에다가 양도 X. 여러분은 세법 시간에 양도세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우리는 취득세만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양도세는 국세다. 들어보셨죠?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래서 그 양대 산맥인데 여러분 우리는 취득에 따른 조세, 지방세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개공사는 국가에 가서 일합니까? 지방에서 일합니까? 지방에서 일하잖아. 서울 지방 이렇게 지방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만 취급하는 거예요. 취득에 따른 조세, 세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중개보수와 실비 할 때 실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암기표 6번 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암기표 6번에 보니까 확인 설명사항 지금 동그라미도 해드렸지만 뭐라고 암기합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액,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그래서 좀 빠르게 읽으면 색시까지 확인 설명한다. 색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이제 지금은 비교는 아직 안 될 거고 하나하나를 따라가는데 우리 좀 전에 정보 5번에 보이시죠 지금? 봐요. 중, 도, 수, 도, 소, 공, 예는 정보도 공개하지만 확인 설명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 지문에서 확인 설명과 정보 공개에 모두 들어가는 것 하면 뭐를 찾아야 된다? 중도, 수도, 소공, 예를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지나 개나 다 해야 되는 게 뭐다? 중도, 수도, 소공, 예. 그래서 그 말을 그래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료에 보면 5번이 정보 공개인데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하면 5번이 정보 공개하는 거잖아요. 아닌 것은 하면 뭐를 찾아야 된다? 세, 시를 문제 답으로 찾아야 된다고. 자, 반대로 지금 확인 설명하는 게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인데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러면 옆에 딱 보면 뭐? 공시지가가 답이에요. 왜? 지나 개나 다 해야 되는 게 중도, 수도, 소공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 말을 그래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제 비교하는 건 좀 어지러워요. 비교하는 건 어지러우니까 지금 확인 설명하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 자, 확인 설명해야 될 거 제목이 뭐죠?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 공, 아니다.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그래서 구분하려고 색시까지 확인해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하라고 잘 들었는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개공사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상태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봐봐요. 중간에 3번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 해서 상태 동그라미를 하는데 상태는 이런 겁니다. 여기 한번 봐요. 자,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이 아파트에 대한 상태,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는 개공사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개공사가 아파트 탁 보고는 비 오면 물 새겠네 알겠을까요?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알까요? 모르죠. 상태는 누가 잘 알죠? 가지고 있는 갑이 제일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상태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도입이 되었다. 지금 들어왔다고요. 이 제목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상태지 권리관계를 요구한다. 입지조건을 요구한다면 틀려요. 권리관계는 등기부 떼보면 알잖아요. 입지조건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 학교는 몇 미터 있는지를 개공사가 확인할 수 있잖아. 그거는 그죠? 상태를 요구한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태라는 게 일조, 소음, 진동 등 자 아래 위층간의 층간 소음 이런 거 요새 중요하죠. 이런 상태는 개공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가 들어왔는데 자 지금부터 묻습니다. 교재 하단에 있지만 그러면 이 자료 요구는 갑에게 요구한다, 을에게 요구한다. 상식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요구하잖아. 그죠? 이 사람을 뭐라 부르죠? 매도인, 임대인에게. 그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줄 꺾고. 이거를 시험에서 매수 임차인에게 요구한다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맞다고 따라간다고 지금. 그죠? 자, 자료를 누구한테 요구한다? 매도, 임대인, 즉 권리를 이전하는 자한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공사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뭐라고? 이 아파트는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이렇게 상태를 물어보니까 갑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파시오. 이렇게 불응을 합니다. 여러분 왜 불응할까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럼 물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를 매수자한테 설명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당연히 해줘야 되지. 자, 그래서 밑에 불응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별표 찍어 놓으시고 개공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라 그랬죠.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게 되면 불응의 동그라미 그 사실을 누구한테 설명한다?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랬다니까요. 기재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칠판 보면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불응을 하면 이 불응한 사실을 누구한테 설명한다? 을이 뭐다? 매수 임차인이죠. 이거를 매도 임대인이라고 시험에 나온다고요.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도 하여야 한다. 그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죠? 이제 불응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이렇게 설명만 해주면 물건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요. 매수자가 물건을 살려면 삽니다.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것은 완벽한 물건은 없잖아요. 금이 좀 갔을 수도 있고 페인트가 비껴졌을 수도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을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하자가 있어도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고 가격이 싸게 나왔으니까 내가 수리하고 살 거야 해놓고 계약을 투고덕 한다니까요. 해가지고 이사 들어왔는데 일주일 만에 비가 오니까 베란다에 물이 막 넘칩니다. 수리비가 2천만 원 좀 나왔어. 그러면 초월거치 개공사한테 와가지고 다 썩은 물건을 파는 바람에 내가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공사가 내가 설명했잖아. 언제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끝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다가 내가 설명했는 사실을 기재를 딱 해놔야 돼. 이게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겠죠. 어떻게 기재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 팔아라. 합디다. 갈로 열고 얼굴은 벌개졌어. 까지 딱 적어놔야 된다고. 그래야지 물건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근거가 일어나죠. 이게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죠. 모의고사 등 본고사도 당연히 나왔고 본고사는 모의고사 등에서 이제 문제를 내는데 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불응하게 되면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돌아요. 또 성실하게 들어가 있죠, 지금. 답이 O에 X예요. X예요. 기재가 빠졌잖아. 그죠? 성실하게 설명한다. 딱 들으면 맞다고 찍어놓고 틀렸거든. 책 찾아보고 시험지 보고 똑같은데 이게 어디가 틀립니까? 하고 펄렁펄렁 흔들면서 묻습니다. 저한테. 펄렁펄렁 흔들 때 벌써 열받았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재가 빠져 있잖아요. 이러니까 문제지 한번 보고 교재 한번 보고 제 얼굴 쳐다보면서 글자만 싹 빼고 이러고 이제 뒤로 가요. 그죠?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는 이래 점 찍어 놓습니다. 생략, 점점점. 그죠? 지금 이게 글자 빼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죠? 손해배상의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좀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봐요. 72페이지. 확인 설명서 양식이 4가지가 있는 데서 이제 거기 확인 설명서 72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1 주구용 확인 설명서 나타났죠. 1, 2, 3, 4 D편으로 양식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자, 1번 방금 설명했던 것. 거기 72페이지 확인 설명서 양식의 바로 밑에 첫째 칸 설명의 근거 자료 찾았습니까? 자, 거기 앞에다 체크표요. 등기 권리증 체크표. 밑에 임야도 체크표 2개 해봐요. 그럼 이 2개를 가지고 설명했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방금 했던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찾았나요? 다시 상태 해놓고 옆에다가 불응시 적으셔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그렇게 적어놔야 된다고. 거기 기재하는 난이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양식을 눈으로 보는데 거기 밑에 두면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찾았습니까? 자, 권리관계에 거기 세 번째, 네 번째 칸이 이번에 도입됐습니다. 자, 양식에 보니까 세 번째 칸이 뭐죠? 계약갱신 요구권 동그라미. 바로 밑에 다가구 주택의 확인 서류 동그라미. 요거 확인했음, 안 했음, 제출했다, 미제출했다 체크하도록 돼 있죠. 이게 이번에 도입이 됐다고요. 그럼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 가볍게 물으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다가구 주택의 확인 서류도 주거용 건물에서는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OX. 그리고 양식 좀 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번에 도입됐으니까 그 2개를 체크하셨는데 자, 한 장 넘기시면 여기죠. 75페이지. 2장 넘깁니까? 75페이지 작성 방법 보이시죠? 여러분 기본서에서도 굉장히 강조했고 그 작성 방법 위에다가 받아쓰기 해요. 받아쓰기. 오늘 꼭 작성해 본다. 그렇게 이거를 중요하니까 별표하세요 하니까 한 번은 빨간 별, 한 번은 파란 별, 막 별만 자꾸 그려요. 읽진 안 하고 미술 시간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오늘 꼭 작성해 본다. 꼭 작성해 보시겠죠? 10분만 하면 작성해요. 옆에다 사인도 해요. 약속 지키려면 사인. 오늘 꼭 작성해 본다. 사인.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지나간 그것을 여러분 자기 집을 판다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 대해서 적으면 돼요. 나 집이 없다. 그럼 옆집 하나 사면 돼요. 아무거나 주소 하나 적어놓고 가격은 한 15억 이렇게 적어놓고 그죠? 쭉 적어보시면 반드시 작성을 못할 부분이 생겨.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1번은 이래 적어라, 2번은 이래 적어라 적어놨잖아. 그죠? 그럼 그대로 딱 보면 한 번은 해낸다고. 그러면 무조건 한 문제가 해결돼요. 이 확인 설명에 서서 문제 나올 때 여러분 어려워해요. 이게 법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반드시 나온다는 거 이것도 확인 안 해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받아쓰기 하기를 오늘 꼭 작성한다까지 적어 넣었습니다. 특히 그 작성 방법에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4, 5, 6 동그라미 했습니까? 그게 앞에 양식에서도 동그라미 했던 그거예요. 그 부분은 특별히 이번에 도입됐으니까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양식을 꼭 한번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뒤로 가서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74페이지 확인 설명서의 마무리 파트인데 거기 밑에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이 확인 설명서를 받았다고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경우사가 몇 명 있죠? 경우사 칸이 몇 칸이죠? 2칸. 왜 2칸이죠? 자, 경우사가 한 명이면 한 칸에만 적으면 되겠죠? 근데 공동종료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2명의 경우사 있으면 2명 다 적어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자, 다시. 공동종료할 때 경우사가 4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칸은 2칸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경우사는 4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걸 읽어봐야 되는 이유. 여러분 76페이지. 자, 76페이지 제일 밑에 14번. 자, 눈으로 봤으니까 줄여는 한 겁시다.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공사는 모두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죄수 줄 것입니까?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사가 만약 4명이다. 그럼 다른 종이에 2명 써서 갖다 붙여라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안 읽어보면 절대로 모른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죠? 개공사는 2명까지만 기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험에 만약에 나왔다면 X인 거예요. X. 그죠? 그래서 이 작성 방법을 꼭 읽어보셔야 된다고요. 10분만 하면 작성할 수 있어요. 꼭 오늘 이거 하나는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넘어가면 77페이지 상단에 제목 줄 것입니다. 확인 설명서 2가 뭐지요? 비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이 어떤 거지요?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적습니다. 눈으로 슬쩍 보시고 또 2장 넘어가면 82페이지. 자, 82페이지, 아니다. 너무 넘어갔다. 80페이지 상단에 제목 줄 것이야 되죠. 확인 설명서 몇 번? 3번이 있다. 3번은 뭐다? 토지. 토지는 여기에 기재합니다. 하나 넘기면 82페이지 확인 설명서 4번 양식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준부동산은 여기에 기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번 주거용 말고는 작성 방법이 지금 다 빠져 있죠. 왜 그러냐면 1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교재 있는 것도 체크하시고 84페이지로 갑니다. 자, 84페이지 상단에 확인 설명서 비교표 있습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하나 양식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어렵지만 이 비교표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표 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주거용 1번에 밑에 동그라미 쫙 다 찍혀져 있죠. 주거용에 이런 것들을 기재한다. 동그라미. 시험에 내릴 때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비주거용에 거기 6번 찾습니다. 자, 비주거용에 6번 내려오니까 비선호시설은 X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비선호시설이 뭘까요? 쓰레기 매립장, 뭐 화장장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이런 것들은 주거용에는 중요하죠. 우리 아파트로부터 쓰레기 매립장이 몇 미터 있다 이런 건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동그라미인데 거기 비주거용에는 있다 없다? 없잖아. 그 이제 문제를 그려낸다고. 비주거용에는 비선호시설도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면 X잖아. 그죠? 이렇게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세 번째 토지 봅니다. 토지에 거기 2번에 가시면 자, 토지 쭉 내려오면 2번이 아니고 3번 되죠. 2의 2구나. 2의 2. 자, 토지 세 번째 칸에 보면 민간 임대 등록 여부의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아까 좀 전에 강조했죠. 이거 주거용에 기재한다 그랬죠. 자, 이것에 대해서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 땅에 뭐 갱신 요구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거는 표시되어 있죠. 쭉 내려면 5번. 5번 제목이 뭐죠?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데 관리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경비실 있음 없음이에요. 관리실이 뭐라고요? 경비실 있음 없음. 그거를 기재하는데 자, 주거용에는 당연히 경비실 있다 없다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 비주거용 건물에도 적어야 되겠죠. 토지에는 있다 없다. X. 이런 거 찾아내겠습니까? 토지에 경비실 있음 없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요 주거용을 기준으로 이런 거 X 했는 게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의식을 하시면서 이 표를 보셔야 된다. 표 보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이제 뭔가 좀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하고 지금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는 걸 보셨는데 물건에 대해서 설명이 잘하면 어떻게 되지요?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공사가 뭐를 해야 되지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손해도 어떻게 책임진다 하는 단원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갑시다.